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에 도내 7개 시군이 포함됐습니다. 1차 시범지역까지 합하면 강원에서만 벌써 10곳인데요.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구다 보니 교육부의 기본 과제를 충족하면 모든 지역이 특구로 지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살고 싶은 청정지대 영월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발전특구 유치에 뛰어들어 성공한 영월군. 크게 4단계의 전략과 12개 세부 과제를 설정했는데 영월군이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들과 연계돼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농촌 유학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유입되면 공공에서 어린 자녀의 돌봄을 책임지고 이들의 진학은 물론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농촌 유학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는 원어민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혜택도 확대가 되었고 교육 특구를 통해서 더 많은,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평창군은 예술중점학교와 동계스포츠중점학교를 앞세워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을 추진하는 등 행복교육 도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영월과 평창, 강릉, 동해, 태백 등 도내 7개 시군이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됐고 1차 시범지역인 원주와 춘천, 화천까지 합치면 모두 10곳입니다.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구다 보니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군이 지원할 수 있는데 교육부는 이번 2차 선정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특구를 늘려가는 이른바 확산형 특구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어떤 집약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경제 자유구역이나 뭐 이런 특구와는 달리 저희는 사실은 우리 전국의 100%가 이런 특구화하는 게 사실 목표입니다.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기본 과제는 동일합니다. 늘봄지원센터 등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자율형 공립고를 비롯한 공교육 혁신, 지역 특화 산업 인재 양성 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점만 넘으면 어디든지 지원할 준비가 됐다는 게 교육부의 기조입니다. 교육발전 특구로 선정되기 위해선 차별성보단 교육부가 제시한 기본 과제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의 현실성을 갖추는 게 우선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최근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후 고령 운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는 고령 운전자가 정말로 사고를 많이 내는지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우선 정말로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많은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가해 운전자의 나이로 분류해봤는데요. 51세에서 60세까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1위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사고는 그 다음 순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오히려 가해 운전자가 65세 이상 고령일 때 가장 많아 연령대별 1위로 올라갔습니다.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일컫는 치사율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3.14명으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가 인명피해가 더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운전자의 의지 없이도 사고 직전에 차량을 멈출 수 있는 자동 비상 제동 장치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자동 비상 제동 장치 ABS를 차에 장착해 실험해봤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앞에 있는 차량에 돌진했는데 장착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추돌 사고가 평균 16% 이상 줄었습니다. 운전자가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인 경우 추돌 사고 발생률은 22.5%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반응 시간이 길어지는 고령 운전자의 아차 사고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초소형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자동 비상 제동 장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2018년 대형 화물차와 버스에 처음 적용했는데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가 입증되면서 대상을 확대한 겁니다. 하지만 2023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은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ABS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될 것 같고 보험료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8,000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들도 고령자 면허 반납에 따른 현금성 지원에 치중하기보단 이동권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경찰이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원주경찰서 소속의 수사관들은 어제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하수과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계약 관련 서류, 특정 직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원주시 비서실 직원의 측근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의 20대, 30대 청년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왜 주는가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해봤더니 역시나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였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의 20대, 30대 청년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2006년 강원도 인구 150만 명 가운데 청년 인구는 약 30%였지만 2021년 강원도 인구가 늘 동안 청년 인구는 10만 명 넘게 줄어 비율이 22%로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각 지역별 첨단 기업 비중도 살펴봤습니다. 강원도는 8.4%에서 12.2%로 4%포인트도 채 오르지 않은 반면 전국적으로는 10.7%에서 19.9%로 9.2%포인트 올랐습니다. 강원의 첨단 기업 비중은 2006년에도 최하위권이었지만 2021년에는 아예 최하위입니다. 첨단 기업이 수도권으로 쏠리며 지역 내 비중이 수도권의 경우 23.8%, 특히 서울은 25%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첨단 기업 비중과 청년층 인구의 상관관계는 어떨까? 대한상공회의소가 개량 분석을 해봤더니 지역 내 첨단 기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전입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0.4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그 계량 분석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서에서는 첨단 산업 일자리가 청년 전입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외에 요소는 없을까?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5월 청년층에게 비수도권에 거주한다면 무엇이 중요한지 묻자 정주 여건이 41.2%, 연봉과 일자리가 29.8%였습니다. 2030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와 교통 접근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청년들의 비수도권 거주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이번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개량 분석을 해보니 정주 여건이 좋으면 청년층이 0.15%포인트 추가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편의시설이라든가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인프라가 있는 곳에 얼마나 더 빨리, 얼마나 더 편하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고 있었고요. 즉, 첨단 기업의 입주를 늘려 청년층이 다니고 싶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동시에 청년층이 살고 싶도록 정주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속초시가 보건소장에 전국 최초로 한의사를 임명했습니다. 속초시는 지난달 보건소장 공모 접수를 마감하고 서류 면접과 면접 등을 거쳐 박중현 한의사를 최종 합격자로 정하고 다음 달 2일 정식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 보건소장이 공석이거나 직무 대리 등으로 운영되는 지역은 속초를 포함해 춘천과 동해, 고성과 양구입니다. 양구에 이어 화천에서도 정부의 댐 계획에 대한 접경지역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천 주민들은 어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화천댐 물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천 8호 선착장에서 500m쯤 나아가자 물길을 막은 화천댐이 보입니다. 화천댐은 일제 강점기인 1944년 완공됐습니다. 저는 지금 배를 타고 화천 8호에 나와 있습니다. 8호는 화천댐이 물을 가두면서 생긴 호수인데 이곳에 담긴 물의 양은 10억 톤에 이릅니다. 80년 동안 화천댐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전용댐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화천댐을 물 공급도 할 수 있는 다목적 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60만 톤씩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정량의 물을 상시 방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연중 물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희생이 담긴 화천댐 물을 그냥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민 500명이 나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화천 국민 분노한다! 화천댐 건설로 물에 잠긴 지역은 19.9제곱킬로미터, 축구장 11,000개를 합친 면적입니다. 화천군도 70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이 3조 원이 넘는다며 희생에 대한 보상 없이 물을 빼가선 안 된다고 성토했습니다. 3조 2,656원, 1년에 480억씩 손해보는 화천군에 대한 생각은 눈꼽만 끝도 없어요.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반도체 산업단지를 화천군에 조성하거나 그럴 수 없다면 매년 480억 원씩 손실 비용을 보상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 법에 의해서 보상이 되고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이 법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에는 강원도 댐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에 환원하자는 내용의 특례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반대로 발의조차 못하는 사이 접경지 댐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파리올림픽에 이어 오는 28일에 개막하는 파리 패럴림픽 대회에 강원 선수단 4명이 출전합니다. 도쿄 패럴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보치아 종목에 정원 선수를 비롯해 사격 종목의 박진호, 심영집, 이유정 선수 등 4명이 파리에서 활약합니다. 지도자 중에서는 보치아 김승겸 코치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패럴림픽 대표팀에 승선했습니다. 춘천 서면대교가 내년 상반기 공사에 착수해 2028년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추진하는 일괄 입찰 방식으로 추진해 1년 이상 공사 기간을 줄일 계획이라며 이달에 공사 발주를 의뢰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춘천 서면은 1967년 의암댐 건설로 57년간 도심과 단절되면서 인구가 3,600명으로 줄었다며 서면대교가 개통이 되면 북한강을 중심으로 관광이 살아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구규림 오염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이 이달 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 단속요원을 국립자연휴양림 13곳과 구규림 계곡 일대에 배치합니다. 특히 산림 드론과 산불 감시 카메라까지 활용해 불법 취사와 쓰레기 투기, 흡연과 임산물 채취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모두 50건의 산림 내 위법 행위를 적발해 이 가운데 18건은 형사 입건, 11건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강릉시가 2026 ITE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섭니다. 강릉시는 다음 달 29일부터 이틀간 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유통 등 교통에 관한 학술 기술 전반을 아우르는 대규모 학회인 대한교통학회 추계학술 대회를 엽니다. 또 10월에는 한국 ITES 학회가 주최하는 2024 한국 ITES 학회 추계학술 대회에 참가해 총회 준비 현황과 ITES 기반 시설 고도화 방안 등을 공유할 방침입니다.
추석 명절에 대비해 강원도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축산물 제조, 유통, 판매업소 130곳을 대상으로 위생 실태를 점검합니다. 강원도와 시군공무원,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선물용, 제수용 제품 등을 수거해 세균수와 대장균, 식중독균 등 식품의 기준과 규격 접학 여부에 대한 실험실 검사를 병행합니다. 특히 무허가, 무신고 제조 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이 되면 법적 조치할 방침입니다. 강원도와 인천시가 바이오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진태 도지사는 어제 인천시청에서 유정복 시장을 만나 대한민국 바이오 첨단 산업 벨트 구축과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와 인천시는 모두 바이오 특화단지로 선정이 됐고 강원대와 인하대도 반도체 특성화 대학교로 선정돼 두 지자체 간의 협력 기틀이 마련됐습니다. 지지부진한 송전선로 건설공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될 전망입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최근 특정 89개 직종에만 취업할 수 있는 숙련 기술자를 위한 E7 비자에 송전 정기원 직종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올해 30명으로 시작해 내년부터 2년 동안 연간 300명 범위에서 외국 인력 송전선로 건설 사업을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강원대 병원 앞에 교차로 신호가 정멸에서 일반 신호로 바뀐 뒤 지정체 민원이 잇따르자 해결 방법을 놓고 경찰과 병원 측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